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죠? 어제 이제 알렉스 카프 형님이 그 CNBC랑 이제 좀 장기간이래. 장시간 인터뷰를 하신 걸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거예요. 다 보셨을 거고 그 뭐지? 이선님 그 라이브 방송 때 조셉님이 또 친절히 번역도 해주셨고요, 그죠? 그래서 어, 저도 이제 따로 이제 라이브를 보지는 못하고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을 보고 제가 좀 느꼈던 그 후기, 인터뷰에 대한 후기를 여러분들이랑 한번 이야기로 담아볼까 합니다. 네, 일단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가장 좀 많이 이렇게 느꼈던 거는 카프 형님이 좀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좀 이 기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좀 정당성이랑 어떤 명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카프 형님이 확실히 좀 철학이랑 이런 법학을 전공을 하셔서 그런지 이런 정당성이랑 명분을 좀 중요시 여기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 전에 또 다른 영상에서도 항상 이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인터뷰 그 호스트가 질문한 것 중에 특히 그 실리콘밸리와 관련된 질문에서 이제 좀 더욱 본인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철학적인 관점 그리고 어떤 본인이 어떤 생각으로 이제 기업을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나타난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펠렌티어가 왜 미국 정부를 위해서 미국의 동맹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실리콘밸리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얘네들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강대국에 좀 쉽게 말해서 빨대를 꽂고 단물을 쪽쪽 빨아가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정작 왜 미국 정부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지 뭐랄까 실리콘밸리의 많은 그 회사들이 좀 그렇게 본인들만의 이익만을 좀 추구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 건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카프 형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기업이 물론 이익을 내는 거에 최대한 집중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결국 그 기업의 배경이 되는 그 기업의 뿌리를 내린 그 땅에 대한 좀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 이런 부분들이 실리콘밸리의 문화랑 좀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펠렌티어는 실리콘밸리에서 떠났다고 이야기를 했죠. 전 개인적으로는 뭐 카프 형님의 말이 전부 다 맞다라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당연히 기업이 최고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을 할 수 있죠. 저는 뭐 그것도 충분히 정당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긴 한데 뭐 일단 왜 이제 이 사람이 미국이랑 미국의 동맹 국가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지 왜 그게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 저는 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일단 카프 형님은 기업을 운영하는 데에도 어떤 정당성이 필요하고 명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도움을 준 어떤 그 거대한 배경에 대해서도 존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영인 기업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인터뷰를 하신 그 호스트 그분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알렉스 카프 형님은 정말 좀 특이한 아우라를 뿜어내는 사람이고 좀 남들이 다 예스라고 할 때 카프 형님은 뭔가 노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어요. 이게 뭐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자면은 괴짜스럽다라는 거고 뭐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은 굉장히 소신 있고 본인의 생각에 믿음이 엄청 강한 사람인 것처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이 부분은 사실 예전 영상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뭐랄까 좀 그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뭐 혹은 제프 베조스의 어떤 경영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뭔가 말할 수 없는 뭔가 말로 설명하기 힘든 그런 어떤 캐릭터를 좀 공유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생각을 좀 떨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 해야 되나? 네. 아무튼 또 이제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좀 흥미로웠던 부분은 그
아무래도 펠렌티어가 왜 그렇게 이제 미 국방부랑 미국 정부에 집착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였는데, 그 정당성에 대한 이유 말고 좀 테크니컬한 부분으로 좀 이야기를 많이 좀 하셨는데, 일단 집착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확실히 미국이 위협이 될 만한 나라들, 예를 들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나 아니면 그 해당하는 나라에 있는 기업들, 그 기업들에 대한 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게 먼 미래를 봤을 때 이제 미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펠렌티어 역시 좀 곧 다가올 빅데이터나 AI 뭐 이런 거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전쟁 시대에 좀 미국을 도와야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펠렌티어가 좀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의 디폴트 그 OS가 되어서 지금 현재 최강의 나라인 미국 정부를 좀 등에 업고 성장을 해 나가겠다라는 느낌으로도 저는 조금 해석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토대로 봤을 때 카프 형님은 그 왜 월스트리트나 뭐 이런 애널리스트들이 그 펠렌티어의 리스크 있잖아요. 그 매출의 상당 부분이 정부 기관을 통해서 나온다. 그래서 이게 리스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은 그냥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냥 이 미국 정부 기관이랑 일을 해야 되는 거는 어떤 펠렌티어 존재의 정당성이라 해야 되나?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을 세계 최강의 나라로 유지를 시키는 게 이제 펠렌티어의 목표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만큼 이 분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건 좀 덤인 것 같긴 한데 그 미국이 최강국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돈인데 뭐 어쨌거나 이 부분에서도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펠렌티어가. 그래서 저는 뭐 일석이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이걸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 뭐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을 각각 기업이라고 봤을 때 미국이 뭐 시총 1위 뭐 지금의 애플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제 그런 기업이랑 17년, 18년 동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굉장히 일을 열심히 같이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펠렌티어는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단 그 카프 형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부 기관이랑 일하는 다른 회사들보다 일단 펠렌티어가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2등이랑은 진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차이가 있다라는 엄청난 자신감에 섞인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만 봐도 얼마나 이제 펠렌티어가 미국 정부랑 잘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좀 흥미로웠던 점은 그 호스트가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바이든 정부로 바뀌게 되면서 그 펠렌티어에게 좀 어떤 영향이 갈 것 같냐라는 식의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좀 많은 분들께서 좀 펠렌티어의 그 리스크가 될 수 있지 않냐. 아무래도 피터 틸이 트럼프를 굉장히 열렬히 지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로 넘어가면서 펠렌티어의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식으로 좀 리스크가 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래서 이걸 흥미롭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단 카프 형님은 이제 펠렌티어의 지난 세월 동안 그 4번이나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꾸준히 일을 해왔고, 이제 펠렌티어는 미국 정부의 편이지 어떤 특정 그 정권을 위한 일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위한 일이라면 대통령이 누구든 어떤 정권이든 이제 일을 하는 펠렌티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꾸준히 일을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 번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도 카프 형님이랑 똑같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펠렌티어는 미국 정부의 편이지 어떤 특정한 대통령을 보고 운영이 되는 회사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랄까 제가 예상했던 답변이 나와가지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킬링 파트였죠. 개인적으로는 킬링 파트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펠렌티언을 롱텀으로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투기나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고 투자할 거면은 아예 대놓고 이제 세상은 넓고 다른 주식은 많으니까 다른 좋은 주식은 많으니까 그런 거 사라고. 이걸 하신 그 제스처랑 그런 게 너무 웃겼는데 We're in this for the long haul. If you are speculating or you are, or you're thinking about the short term, there are plenty other things to invest in. We're building the company we believe in. We're going to do it for the long haul. There'll be ups and downs. My lawyers won't let me say more than that, but it's obvious. And if you want something else, it's a huge world. Buy some other stock. You don't have to buy Palantir. No one's forcing you. We're completely liquid. Do something else. 사실 이 발언 때문에 그 또 레딧 같은 커뮤니티에서는 그 분위기를 좀 보니까 제가 보기엔 한 80% 정도는 이번 이 발언 때문에 완전 카프 형님한테 더 빠져버렸고 나머지 한 20, 30%, 20% 정도는 무슨 CEO가 자기 회사 주식 사지 말라고 그러냐고 도라이 아니냐고 막 욕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좀 갈리는 분위기였는데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무조건 펠렌티언을 롱텀 투자라고 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프 형님의 발언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속이 시원했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CEO라고 무조건적으로 회사의 주가를 펌핑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투자는 이제 본인이 리스크를 감당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CEO한테 주가를 펌핑을 안 시킨다고 자기 회사 주식을 사지 마라 한다고 뭔가 어떤 그런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CEO가 짊어져야 할 최고의 책임은 이런 게 아니라 회사를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잘 유지를 시키고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고 성장을 해서 독점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CEO가 가지는 최고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카프 형님도 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카프 형님이 이제 진짜 장기적으로 펠렌티어를 그런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 집중하고 있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얼마나 그 월스트리트가 숏텀으로 기업들의 가치를 좀 매기고 단기간의 수익에 집착을 하는지 또 카프 형님은 분기별 리포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회사 가치를 매기는 월스트리트가 좀 굉장히 싫은가 봐요. 되게 부정적인 뉘앙스를 이제 내셨는데 아무튼 이 숏텀의 가치라 해야 되나? 그런 거랑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 DPO 하신 거를 DPO로 이제 상장을 하신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DPO를 통해서 이제 해치펀드나 뭐 큰 기관들 말고 일반 투자자들도 돈을 벌 수 있게 된 환경을 제공했다라는 점에서 조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일반 리테일 투자자들이 좀 어떤 형태로 투자를 하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나름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리스크들을 감당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일반 리테일 투자자들을 좋아한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장기 투자를 생각하는 일반 투자자를 좀 더 원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그게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해야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더욱 좋은 게 사실이니까요, 그죠? 어찌됐든 저는 이제 좀 거의 한 50분 가량 어떻게 보면 좀 오랜 시간이죠. 50분 가량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로 다양한 주제들로 이제 카프 형님의 생각이랑 어떤 경영 철학 같은 거를 좀 들을 수 있어가지고 재밌었는데 아무래도 좀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그 역시나 철학을 공부를 하셔서 그런지 이게 쉽게 풀어서 설명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엄청 어렵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 듯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네요. 여러 번 제가 인터뷰 영상을 봤는데도 이 느낌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솔직히 그 프레젠테이션을 좀 잘하는 CEO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약간 더듬는 버릇도 있으세요. 이것도 일론 머스크도 좀 비슷한 버릇이 있긴 한데
뭐 스티브 잡스처럼 그 미친 프레젠테이션 능력까지 좀 갖추고 있는 걸 바라는 거는 저의 욕심이겠죠. 저의 욕심이겠죠. 뭐 아무튼 뭐 저는 재밌었습니다. 저는 되게 좋았고 저만의 생각을 후기를 이렇게 한번 영상으로 담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느끼셨을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댓글로 의견들을 공유를 해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주저리 이야기를 떠들다 보니까 영상이 또 엄청 길어졌는데 네, 죄송하고요. 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들어가세요.